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끼리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중요한 뉴스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네네. 먼저 그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결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왜냐면은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기 전에 이 아파트 조합에서 이제 그 허그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 유효 기간이 2개월짜리 유효 기간인 그 분양 보증서를 받았는데 이게 9월 이제 24일자로 만료가 돼서 네. 이제 분양 보증 유효 기간이 끝남으로써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게 됐다. 네. 뭐 요거고요. 평당 2,978만 원 허그가 제시한 가격에 이제 뭐 조합원들이 낮아서 좀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결국 이게 복잡한데 이제 쉽게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길을 남겨놓은 거였는데 그렇죠. 이 분양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고 네, 그쵸. 허그의 분양 보증과 허그의 가격 통제 요거는 이제 둔촌주공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 거고 네,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면서 분양을 할 일반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7월 28일이 지났어도 이 유효 기간이 2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허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은 가능을 하긴 했었으나 이제 그 방법이 아예 없어진 거죠. 9월 24일자로. 근데 이제 분양 보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허그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인데 이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다라는 이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둔촌주공에서도 이 허그 분양가가 더 불리하다라는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아서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땅값,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허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제한 그 가격보다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높지 않겠냐. 3천만 원 초반대 뭐 적어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엄청 깔려 있었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면서 남은 것은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가 남은 건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둔촌주공이 조합원 의견을 더 들어보고 초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네, 건가요? 10월 중에 아마 그거를 논의를 할 것 같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둔촌주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이유로 분양을 미루고 있는 레미아 원베일리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 이 아파트랑 또 신반포 15차 레미아 원 펜타스 이 두 단지가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이전의 분양을 조금 추진을 하던 단지들이었는데 사실상 분양 보증 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버렸고 서울에 이제 남아 있는 아파트들 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는 이제 없게 된 거다.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기사 네, 나왔었죠.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재건축 재개발 서울 아파트가 총 4만 5천 가구였는데 우리 전수조사 결과 네. 그러니까 7월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마지노선이었죠. 네. 7월 이전에 분양을 이미 한 단지는 1만 6천 가구였고 8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2만 3천 가구였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2만 3천 가구 중에는 아까 얘기한 둔촌주공, 레미아 원베일리 이런 대단지들이 껴있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상 이제 실제로 분양된 거는 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 4만 5천 가구 전체 분양 예정 중에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을 한 단지는 한 2만 6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은 대부분 올해 분양을 할 예정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제 분양이 내년 후년으로 다 연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양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급을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결과가 무엇이냐? 4만 5천 가구 중에 한 2만 가구 정도만 분양하는데 그치고 나머지는 분양이 뭐 예정 이렇게 기한 없이 밀리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 또 이게 또 내년 숫자에 또 반영이 될 거잖아요. 연말까지 안 되면은. 네. 또 근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사실. 또 내년 가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네. 걱정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사실은 올해 하려다가 못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땅집고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사 중에 저도 계약 깰래요 완판 행진 오피스텔 이제 완전 딴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지은 기자 기사가 나간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피스텔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분양도 잘 되고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뭐 계속 떨어져 오던 가격이 일부 상승하려는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번 달에 정부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5개 단지가 전부 미분양이 됐다. 거래량도 확 줄어버렸다. 이 배경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있다라는 이런 업계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취득세 중과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으로 2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8%로 올려버리고 3주택 그리고 4주택 이상 아니면 법인은 12%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12%를 낸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잖아요. 이게 오피스텔까지도 주택세에 포함한다는 것이 마치 오피스텔을 살 때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정도 높은 취득세를 내는 것이냐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네. 이 행안부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그냥 공부상 오피스텔로 봐서 공부라는 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거죠. 4%의 취득세를 그냥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냐에 상관없이 그냥 동일한 취득세율 4%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오피스텔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이 주택수를 계산에 따른 취득세 중과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피스텔만 주거용으로 2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살 때는 이분이 3주택 취득이 되기 때문에 12%의 중과.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오피스텔의 굉장한 이 분양이라든지 거래 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맞아요. 부동산 카페 그런 데서도 이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특히. 네, 저희가 이제 행안부 피셜로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14에서 이제 주간 아파트 시황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예.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둔화가 된 걸로는 나타났고요.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네. 오르게 올랐다. 네,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폭이 전에 비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8월 말에는 0.11% 상승률을 보였는데 8월 마지막 주죠. 근데 현재 9월 이제 25일 오늘 기준으로는 0.05% 거의 상승폭 기준으로 절반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이게 617 대책, 710, 84 공급 대책까지 이제 617로 따지면 이제 거의 한 3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하락 양상은 보이진 않고 좀 상승폭이 있기는 한 그런 추세이고요. 서울 이제 전세 가격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8월 말 8월 28일 이때 0.13% 상승을 했는데 현재 9월 25일은 거의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0.1%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대략 0.1% 정도면 그래도 꽤 오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전세 생각이 가격 드는데. 상승은 확실히 네.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뭐랄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값이 결국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부동산 114 이 조사를 한 부동산 114에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박기용 기자입니다. 그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조사 봤는데 우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거고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크게 뭐 떨어지는 게 없이 0.1% 상승했으니까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이 통계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의미를. 일단 매매 쪽은 사실은 6월과 7월 사이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시장 내에 물건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혹은 그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분들은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하락할 거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거래에 응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합 수준 혹은 그 호가 중심이다 보니까 부르는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은데 거래 체결이 안 되면서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지역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전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전세는 그냥 아예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 적은 물량을 두고 수요자들이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세 시장에 작용을 하니까 사실은 1년 넘게 한 16개월 연속 혹은 이제 주간으로 0.10이 계속 누적되면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 뭐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매수자와 매도자의 뭐 이런 힘겨루기, 뭐 눈치 싸움이라고 보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갈지 궁금하고요. 뭐 그리고 가격 뭐 변동을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세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럼 장기간 뭐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뭐 전망이 되는 건가요? 추석 이후에도 사실은 지금의 뭐 줄다리기 국면 혹은 보합 수준의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방향성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들 그러니까 그 적어진 매매 시장에서의 매물들이 그것조차도 소화되고 사실은 시장의 매물이 아예 없어지는 뭐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면 그때 상승적으로 가거나 혹은 시장 내에 이제 매물이 쌓이면서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추가로 쌓이면서 물건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호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들이 일단은 보여야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반면에 이제 전세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추석 이후 그리고 내년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내년에는 서울 쪽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추석 이후에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라든가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면 사실 매매 시장 쪽도 자극할 요인이 돼요. 네. 왜냐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이참에 이제 매매를 하자라는 수요로 돌아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변수로,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변수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세 시장 쪽 가격 움직임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윤지혜 위원 말씀대로 이 전세가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매매 시장까지 네. 악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조금
전세 지금 매물 부족 사태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실수요자분들 특히 이제 이사를 앞두신 네. 이 전세 세입자분들은 추석 때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잘 수급 상황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네.